창원 국가산단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검은 연기가 크게 피어올라 100여 건이 넘는 소방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불로 50여 명이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김해시가 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인재 유출 문제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지난 13일 재단법인 김해인재 양성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가 열렸는데 고도국 지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밀양시 초동면 1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야산으로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산불 진화대원 등을 투입해 대응했습니다. 양산 동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산 휴게소 인근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6대가 파손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14일 오전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가 일대를 뒤덮었습니다. 공장 밀집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한때 긴장감이 높았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하지만 자칫 대형 피해로 이어질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현장에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창원 국가산단 한복판에서 시커먼 연기가 쉼없이 치솟습니다. 연기는 순식간에 하늘을 뒤덮습니다. 14일 오전 10시 15분쯤 창원시 성산구 성주동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화재 당시 공장 안에 있던 직원 50여 명이 모두 대피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일대에 퍼지면서 소방당국에는 주민과 운전자 등 관련 119 신고가 130여 건에 달했습니다. 연기가 많이 올라오길래 이제 무슨 불이지 봤더만 공장에서 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해서 왔는데 그때 연기가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었어요. 예. 왔을 때 그냥 소방차들도 많이 들어온 상태였고 공장 직원들도 많이 나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창원 소방본부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70여 명과 장비 20여 대를 투입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불은 발생 약 1시간 40분 만인 오전 11시 55분쯤 큰 불길이 잡히며 대응 1단계는 낮 12시 25분 해제됐습니다. 당시 공장 내부 검사실에서 폭발음과 함께 불이 시작돼 삽시간에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게 내장재가 지금 급격하게 이제 연소 확대가 되는 자재다 보니까 그 연기하고 화염이 좀 많이 발생을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스티로폼 재질이다 보니까 내장재 재질 특성상 연기하고 화염이 좀 많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불로 공장 1개동이 전소됐고 인근 건물 3개동에도 그을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14일 오전 7시 5분쯤 밀양시 초동면 1층짜리 주택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이 불로 주택 본체 130제곱미터가 전소하고 가재도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6,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거주자 1명은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택 내부에 땔감으로 쓰는 장작 등이 많아 완전히 불을 끄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근 야산으로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소방당국이 인원 100여 명과 펌프차, 산불 진화차 등 장비 24대를 투입해 대응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주자가 화목보일러 부근에서 화염을 처음 목격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14일 오전 5시 55분쯤 양산 동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양산 휴게소 인근에서 6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6대가 파손됐습니다. 1명은 심정지 상태이며 4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재단 설립을 통해 지역인재 유출 문제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김해시와 김해상공회의소, 김해연구원을 비롯해 인재대 등 김해 지역 주요 대학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3일 재단법인 김해인재 양성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가 열렸는데요.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주현 기자와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전 기자, 이번 재단 설립이 단순한 장학재단을 넘어서는 의미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김해인재 양성재단은 일반적인 장학재단처럼 개별 학생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지역 전체를 하나의 교육과 성장 플랫폼으로 묶는 구조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역대학과 산업계, 행정이 함께 협력해 청년들이 김해에서 배우고 일하고 다시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인재 생태계를 구축하는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청년 인재 유출과 교육 격차 심화라는 김해의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공식적이고 제도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네, 이번 김해인재 양성재단 설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이 실제 출범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동안 설립이 지연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재단 설립까지 시간이 걸린 가장 큰 이유는 제도와 행정적인 준비, 그리고 협력 구조를 정비하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김해인재 양성재단은 단순한 장학기구가 아니라 행정과 교육, 산업을 통합하는 플랫폼형 재단인데요. 재단 정관과 설립을 위한 시 조례 마련뿐만 아니라 시의회와의 협의 과정, 지역대학과 산업계가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특히 재단 설립 조례의 시의회 통과가 필수 조건이었고 충분한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여기에 교육부의 회계 규제 문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초 대학 공동 출연 방식이 어려워지면서 출연금 대신 사업비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행정적, 법적 조정을 거친 끝에 설립이 추진됐습니다. 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재단 설립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재단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재단은 앞으로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지원을 비롯해 평생학습과 교육 콘텐츠 개발, 그리고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한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까지 모두 7개 핵심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대학과 기업을 연결해 실무형 인재를 체계적으로 키우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발기인 총회에서 확정된 설립 취지와 사업 방향을 바탕으로 임원 임명과 설립 허가, 법인 등기 등 남은 행정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해 오는 3월 공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네, 이게 앞으로 김해 올시티 캠퍼스나 정부 정책과도 연계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김해인재 양성재단 설립은 김해시와 인재대학교가 공동 추진 중인 올시티 캠퍼스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기반이기도 한데요. 올시티 캠퍼스는 대학 중심의 교육을 도시 전반으로 확장해 지역 산업과 공공 인프라를 하나의 학습 공간으로 연결한다는 모델입니다. 재단은 이 과정에서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사업을 조정하는 전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사업과 연계해 대학과 지자체, 산업계를 잇는 중간 조직으로서 교육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지도록 뒷받침할 계획입니다. 네,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해인재양성재단 설립과 관련해 전주현 기자와 짚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원회가 경남도당에 중앙단의 청년 공천 비율을 지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경남도당 청년위는 중앙당은 당규 제10호, 제78조를 통해 광역의원 20% 이상, 기초의원 30% 이상의 청년 공천을 의무 규정으로 명문화했다며 권고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당의 약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남도당이 출마하려는 청년을 찾기 어렵다, 선거 비용이 부담돼 청년들이 출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원칙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청년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변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지방선거에서 청년 공천 원칙을 협상의 대상이 아닌 당의 최소 기준으로 서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청년 특구 지정을 신속히 논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기탁금 감면과 경선 비용 지원,
홍보와 조직 구축 지원 등 청년 정치인을 지원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창원 기후행동이 14일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전력과 용수 공급 문제가 심각하고 기후재난이나 지진 등으로 경제적 피해가 막대하다며 건설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230km 송전탑과 가스발전소 건설, 팔당댐과 남한강 물 확보 등 비용과 환경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창원 기후행동은 기업 지속성을 위해선 공장을 분산 배치해야 한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요즘 얼음 낚시 즐기시는 분들 많은데요. 차가운 강바람이 부는 얼음판 위에서 즐기다 보니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크지만 지자체의 단속 권한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가 얼음 낚시터를 다녀왔습니다. 거대한 얼음판으로 변한 강 위로 낚시객들이 모였습니다. 강 입구엔 얼음이 깨질 우려가 있다고 경고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낚시 삼매경입니다. 심지어 얼음 위에서 숯을 피우거나 난로 등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도 곳곳에서 보입니다. 낚시꾼이 떠난 자리에는 얼음이 녹은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내일 바닥재 지금 인싸놨는데 요거 하면은 좀 덜 녹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하루 하고 간 것 같은데 요 정도 녹으니까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텐트 안에서 불을 피우거나 난로를 사용할 땐 일산화탄소 중독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방을 위해선 잦은 환기는 물론이고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난로 쓰세요? 네, 중요날. 그 일산화탄소 감지기하다 뭐 이런 설치도 같이 하고 쓰시나요? 물을 열어놓으니까. 지자체들은 안전사고 우려로 노심초사하지만 강제로 통제할 권한이 없어 주의를 당부하는 게 전부입니다. 제한 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이제 단속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춘천시에서 계도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관리 감독할 주체가 없다 보니 낚시터에는 쓰레기도 나뒹굽니다. 얼음 위에서 화기를 사용할 경우 얼음 민호가 위험할 수 있지만 이렇게 취사 행위를 할 뿐만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를 그대로 버리고 가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낚시도 저런 식으로 하면은요, 여기 급락돼요. 못하게 합니다. 사계절 중 한철만 즐길 수 있는 얼음 낚시. 낚시를 즐기기 위해선 안전과 환경을 함께 지키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지난주 마지막 졸업식을 끝으로 102년 전통의 창원 진해여자중학교가 폐교합니다. 지난 9일 창원 진해여중에서는 제76회 졸업장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등 모두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지난 1923년 개교해 100년 넘게 전통을 이어온 진해여중은 그동안 2만 5천 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내년 3월 1일 신설되는 진해중학교로 이전 통합되면서 1, 2학년 재학생도 모두 옮겨갑니다. 진해여중을 포함해 복림중학교 등 올해 경남에서는 초등학교 5곳, 중학교 3곳이 문을 닫을 예정입니다. 부산교육청 산하에 있는 10개 공공도서관이 학생들의 문해력과 수리력을 높이기 위한 문해력, 수리력 일금 채움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올해 처음 추진하는 이 사업은 유아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해력과 수리력 자료 코너를 운영하고 다양한 독서 활동을 지원하는 일금과 방과 후 도는 주말 프로그램이나 학부모 대상 자녀교육 특강을 진행하는 채움으로 나눠 운영됩니다. 부산교육청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이 학생들의 독서 습관을 형성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에 지난해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청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 실적은 신고액 기준 4억 5,300만 달러로 연간 목표액 대비 2.5배 수준의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도착액 기준 실적은 4억 4,100만 달러로 도착률이 97%를 기록해 최근 6년 평균 도착률 82%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